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투자 뉴스도 접하고 경제도 배우는 이슈 레이더 시간. 신인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핫 키워드 4개 보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증안펀드, 금투세, 테마주, 두산합병, 무산, 물음표가 있는 거 유의하시고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시안정펀드인데 어제 지금 코스피가 2360선까지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만 많이 하락한 게 블랙 먼데이라고 부르기도 조금 민망합니다. 다른 나라 지수는 그렇게 뭐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오른 데들이 꽤 있습니다. 증안펀드 투입이 시급한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코리안 블랙 먼데이라고 하면 상황 맞겠죠. 어제 하루 만에 코스피가 2.4% 떨어지면서 2360.58의 코스피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수가 이게 2023년 10월 수준으로 회귀를 한 것이고요. 전국 불안 계속되면서 국내 증시 계속해서 휘청이고 있고 증권가에서는 현재 이성적인 저점은 2340선 그리고 단기 저점 2300선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은 이 정부가 조성한다고 했던 증권시장 안정화 펀드, 증안펀드가 언제 가동되느냐 하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어제 10조 원 규모의 증안펀드 언제든 이 시장 안정화 조치 가동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시점이 언제냐는 물음이 시장에 지금 있는 겁니다. 증안펀드는 과거 사례들을 보면은 재원이 금융사들의 출자로 마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캐피털콜 방식으로 마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안펀드 자체가 사실은 시장의 자율성을 좀 침해하고 그래서 신중하게 집행되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요. 지난 2022년에는 이번과 같이 10조 원 규모를 설정하겠다, 집행하겠다고 말만 하고 집행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말만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도 증권가에선 있었고요. 만약에 정부가 이번에 증안펀드 가동한다면 증권시장의 서킷 브레이커 정도는 발동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정부 셈법이 지금 복잡하긴 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당국이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증안펀드 가동 시점 적어도 이번 주 목요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는 목요일이 내마녀의 날, 쿼드러플 위칭데이라고 해서 주가지수와 개별 성물 간의 이 옵션 만기일이 겹치는 날이거든요. 대신증권에선 이런 옵션 만기일 끝나면은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다시 잡게 되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반전될 수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살펴보면은 정부도 아마 옵션 만기일들이 겹치는 이번 주 목요일 지나야 이 증안펀드 가동 여부를 확실히 결정할 수 있다는 시각도 살펴볼 부분입니다. 이게 어떤 무기는요, 발사하고 난 다음보다 발사하기 전이 조금 더 위력적인 무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은 핵무기처럼요. 네. 쏠 수는 없지만. 지금 비상 상황이거든요. 2024년 현재 코스피 2360선이라는 것은 12개월 선행 PER로 봤을 때는 7.9배입니다. 역사적 저점 수준이고 이거 코로나19 정도의 여파가 우리나라 증시 밸류에이션에 덮쳐진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부양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시각 분명히 봐야 될 것이고 다행히 옆 나라 중국에서 추가 부양책 할 수 있다는 보도 나오면서 아시아 증시에 대한 관심이 월가에서 재점화된 시점이긴 하거든요. 우리 정부가 위기를 넘기기 위한 약을 쓸 적절한 실점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부총리는 하는 총재가 외환시장에 구두 개입하는 것도 아니고 증안 펀드 지금 뭐 조성을 했다고 하니까 투입 시기 조금 앞당겼으면 하는 게 우리 투자자들의 바람입니다. 두 번째 이슈, 지금 22대 정기국회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금투세 이미 폐지된 줄 알았는데 아직 폐지 안 됐습니다. 요거 법 통과가 안 되면 내년에 바로 시행이 되는데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중론은 이것은 처리될 것, 그리고 가상자세, 과세 유예까지 한꺼번에 세법 개정안에 묶인 것들은 처리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야당 측 입장이 세법과 같은 부수 법안은 예산안과 같이 처리한다라는 입장을 이미 밝혔거든요. 그래서 금투세 폐지 가상자세 유예안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이 이번 그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아직 여야의 이견이 있는 상속세 부담 완화, 50%의 이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이 각종 공제를 대폭 늘리기로 한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과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아마 국회 문턱을 이번에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자산가에게만 유리하다는 야당의 입장이 아직까지 바뀌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불안에 이 쟁점이 없는 부분들만 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는 모양새인데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경우는 사실 밸류업의 핵심 정책으로 분류가 됐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발목이 잡히면서 증시에는 최악은 아니지만 최악은 면치 못하게 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네, 배당 늘리는 기업에 대한 분리과세 요 혜택 요것도 있으면 뭐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적어도 금투세 폐지는 오늘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요즘에 주가 뭐 줄줄이 다 하락하는데 정치 테마주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극성이죠. 기승입니다. 기승이고 네. 어제 장 마감 후에 공시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 이스타코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테마주로 꼽히는 곳인데 여기서 임원 주요주들 특정 증권 등 거래 계획 보고서에 정정 공시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회사의 이 대표입니다. 김승재 대표가 원래 시장에 팔려고 했었던 자기 지분 안 팔겠다, 계획 없던 일로 하겠다 이런 공시를 낸 겁니다. 이 매도 규모가 계획 규모가 발행 주식의 2.3%를 넘는 규모였는데 지분 매도 계획 처리한 거는 그동안 이 회사 주가가 너무 뛰어서 지금 파는 게 손해다 오히려 이런 판단이 있었을 겁니다. 계획을 냈을 때보다 이 회사 주식, 이스타코 주식이 2배 이상 157%로 뛰었거든요. 이게 지금의 전국을 방영하듯 어제 상한가로 마무리됐던 코이즈라든가 수산 INT, 뭐 일성건설, 형지 INC 뭐 이런 기업들 모두 이재명 테마주로 사실은 꼽혔던 기업이었습니다. 뭐 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 기업 어떤 기업입니다 설명 안 드리고 있는 거고요. 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테마주로 꼽히는 안랩, 써니정자 강세 보였고 홍준표 테마주도 움직였습니다. 반대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테마주로 꼽혔던 곳들 대상홀딩스나 태양금속, 덕성 같은 곳들은 시장 평균 하락률보다 더 빠졌고요. 시장이 혼란하고 전국이 불안하니까 이른바 정치 테마주들의 상승세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뭐 증권 시장 오래 계신 분 가운데는 테마주 곧 정치 테마주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있지만 이런 말씀 퍼뜨리시는 분들 가운데는 사실은 실제 정책이나 연관성 상관없이 특정 주식 미리 매입해놓고 소문 퍼뜨려서 차익 챙기셨던 분들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테마주 보다 보면 사실 그동안의 사례 보면 이른바 주군을 바꾼 뭐 한창재지 같은 경우들이 그렇습니다. 안철수 테마주였다가 황교안 테마주 이렇게 확확 바뀌는 그런 주식들 이런 사례가 정치 테마주의 실체가 사실은 없음을 방증하는 것 아닌가 하는데 국내 시장에서 지금 투자자들이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 정치 테마주밖에 없다는 것이 씁쓸한 현실을 반영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정치 테마주가 실제와 연관성, 정치인과 연관성이 미미하기 때문에 언제든 출렁일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호기롭게 들어갔다가 아직도 나갈 때 찾지 못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네, 지금 물타기 해도 그 탈출이 어렵습니다. 뭐 고향이 같다고, 성씨가 같다고, 대학이 같다고 이렇게 뭐 묻지 마 지금 계속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정치 테마주 우리 주식시장 이래서 되겠습니까? 정책 테마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 두산그룹 관련 종목들 어제 뭐 줄줄이 다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었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총회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바켓을 떼어서 두산 로보틱스로 붙이는 이 분할 합병안 무산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어제 짚어드린 부분에서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이겠습니다. 이 국민연금이 기금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수탁이라고도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로보틱스 분할 합병건에 대해서 이 수탁위가 조건부 찬성을 결정했는데 사실상 이 내용을 보면 조건부 찬성은 곧 두산그룹의 사업 재편 무산으로 이어지는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수탁위의 결정문에는 합병 반대 의사 통지 마감일 전 오는 10일 기준으로 주가가 주식 매수 예정가액보다 높은 경우를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높아졌을 경우에만 찬성 표결을 행사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 외에는 기권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기권을 하게 되면 이 같은 결정이 결국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찬성표를 던지려면은 오늘 장 하루 만에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20% 넘게 올라야 됩니다.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뭐 쉽지는 않겠네요. 예, 뭐 상한가보다는 뭐 이 상승폭이 덜하니까요. 그래도 17,000원대 주식이 하루 만에 2890원 위로 올라와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국민연금은 두산에너빌리티 보유 지분 6.85%에 대해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를 할 테니 이 주식
두산이 사가시오라고 할 텐데 이 규모만 9천억 원 규모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청구권 설정 한도를 6천억 원으로 했으니까 국민연금 청구권만 들어줘도 이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상황 종합하면은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티스 간의 이 분할 합병안은 재무부담 탓에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두산에너빌리티 측은 12일로 예정된 주주총회 전 이사회를 열고 이번 합병안을 재논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네, 무산이 되면 이제 두산바켓은 두산에너빌리티 자회사로 그냥 계속 유지가 되겠네요. 지금까지 신인기 기자와 함께한 이슈 레이더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